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함수죠. 제1장 3절입니다. 여기가 1절, 2절, 3절. 여기서는 함수의 집합론적인 정의를 둘러볼 것이고 함수의 상, 역상, 역함수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공부는 다음번에 제2장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함수에 앞서서 먼저 관계를 정의합니다. 관계란 무엇이냐? 어떤 두 집합의 카티지언 곱의 부분집합, 이러한 부분집합을 x에서 y로 가는 관계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y가 x와 같습니다. 그래서 r이 x 곱하기 x의 부분집합일 때, 이럴 때는 특별히 r을 x에서 x로 가는 관계라고 하지 않고 x 위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 R의 원소는 카티지언 곱의 원소니까 이러한 순서쌍이 되겠죠. 그래서 x, y가 R의 원소이다 라고 써도 되지만 이것을 xry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타냅니다. 일종의 그 가운데 쓰기 infix 노테이션이죠. 왜 이렇게 쓰냐 하면은 이 R은 x와 y를 이어주는 어떤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xry 이런 가운데 쓰기 표기법으로 쓰는 것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관계를 파악하기 좋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방금 이렇게 정의한 관계는 이항 관계, 영어로는 binary rel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에는 원래 1항 관계, 2항 관계, 3항 관계 이렇게 각 자연수 n마다 n항 관계가 있습니다. 제로항 관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다루는 관계는 이항 관계입니다. 그래서 통상 관계라고 하면 이항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가 됐는데요. 함수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 조건은 이거죠. 관계 R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R, X, Y를 함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 조건을 볼까요? For X in X exist one Y in Y, XRY. exist one 이게 뭐냐 하면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요 one이 없으면은 그냥 어떤 Y에 대해서죠. 어떤 대문자 Y의 원소 Y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이 슈퍼스크립트 1이 붙으면 어떤 y의 유일한 원소 소문자 y에 대해서 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x마다 y가 존재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y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을 좀 약간 틀리게 했나요? 대문자 x 집합의 각각의 원소마다 XRY를 만족하는 그런 Y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되겠죠? 방금 제가 이 부분을 그냥 R, X, Y라고 읽었죠? 이런 것을 순서 3항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전에 카티지언 곱 그거 설명드릴 때 그때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여기죠. 여기서 i가 이 인덱스 셋 i가 1부터 n까지 이런 자연수 집합인데 n이 2인 경우는 a1 곱하기 a2니까 이 경우에 원소들은 순서쌍이죠. 그런데 n이 2보다 클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원소들이 이런 형태인데 이때 n이 3인 경우가 뭐가 됩니까? x1, x2, x3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순서 3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쌍은 순서 2항이라고 불러도 되긴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리고 말 난 김에 저는 이 벡터를 함수로 본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태여 함수라고 하지 않고 그냥 x1, x2 이렇게 이 원소들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 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해도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건 마치 원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둥근 거 혹은 둥근 도형
그렇게 말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 그것을 수학적으로 정의할 때는 함수로 정의역이 1부터 n까지인 이런 함수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함수를 정의하는데 여기서 이미 함수라는 개념을 써먹었죠.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실 텐데요. 사실은 순서대로 함수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카티지언 곱을 정의해도 됩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정의하는 그런 집합론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은 정확히는 몰라도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엄격하지는 않아도 그 함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런 카티지언 곱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것처럼 함수를 엄격하게 정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R, X, Y 이 순서 사망을 F라고 놓고 이 F를 함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순서 사망의 첫 번째 원소 R을 F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 이 두 번째 항은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 항은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그래프를 G 첨자 F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exist 1y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그 말을 그 내용을 엄격하게 논리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는 암기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x가 있어서 일단 알파 x를 만족하고 그리고 알파 y를 만족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까 말했던 이 x랑 같다. 이게 바로 유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일성도 이렇게 일개 논리식으로 엄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관계와 함수를 엄격하게 그리고 간단히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모든 개념은 정의한 후에는 예를 보아야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정의역과 공역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원소인 이 순서쌍들은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집합의 조건식을 관계식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것이 함수의 그래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 R이 함수의 그래프임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가 무엇인지 앞 페이지의 정의를 봐야겠죠. 그 정의에 의하면 x가 임의로 주어졌을 때 y의 값이 이 관계식에 의해서 유일하게 결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관계식은 y 이퀄 1 빼기 x고 x가 결정이 되면 y가 그냥 유일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 다음 예는 앞서의 예와 거의 똑같은데 다만 이 y 자리에 y제곱이 대신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y의 값이 x의 값에 따라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y의 값이 x의 값이 주어졌다 해도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 거 잘 아시죠? 되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 관계식은 함수를 규정하지만 이 관계식은 함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 다 관계식들이 관계를 규정하는 건 맞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 관계가 함수이고 두 번째 경우는 이 관계가 함수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역과 공역을 아주 작은 집합으로 취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조건 A가 B와 같지 않다는 조건이 빠지면 이 Y가 한 점 집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이 R을 이렇게 세 원소 집합으로 정의했는데 이것이 관계 맞느냐? 이것이 X에서 Y로 가는 관계인 것은 쉽게 확인되죠.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좌표 1, 2, 3이 전부 이 X의 원소이고 두 번째 좌표 A, A, A 전부 이 공역의 원소죠. 그러니까 관계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그렇다면 이 R은 함수의 그래프이냐 이거죠. 그럼 그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함수라는 것을.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 조건을 확인해 봐야죠. x의 값, 정의역의 원소 1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응하는 원소가 a 하나밖에 없죠. 유일하죠.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2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a라는 y의 원소가 주어져 있고 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함수 맞습니다. 그 다음번 예에서는 이 두 가지 관계를 주면서 함수냐고 물어보고 있나요? 일단 뭐 관계인 것은 확실한 거고 됐고, 첫 번째 R 이것이 함수 맞습니까? x의 원소 3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R의 원소 중에 첫 좌표가 3인 그런 원소가 없기 때문에 R은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R 이것도 역시 함수가 아닌데, 함수가 아닌 이유가 여기 금방 나오는데 1이라고 하는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그것과 관계에 있는 y의 원소가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일하지 않거든요.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 r도 역시 함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 예는 정수 전체 집합 위에 정의된 관계인데 대단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두 수의 차이가, 그러니까 x 빼기 y가 k의 배수일 때, 이때 이 R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이전의 예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이 관계식을 주었죠. 이 관계를 정의할 때. 이 앞의 예에서는 이렇게 조건제시법의 완전한 형태를 다 띄고 있습니다. 이 순서쌍의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여기는 원소나열법이네요. 하여튼 원소나열법이든 조건제시법이든 그 집합을 주었는데 여기서는 집합 전체를 준 게 아니고 집합의 관계식, 그 조건식 부분만 주었습니다. 실제로 관계를 정의할 때 이렇게 관계식만 제시하고 조건제시법의 완전한 형태는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관계는 이름이 있습니다. x와 y가 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둘은 법 K로 같다. 영어로는 equivalent modulo K라고 말합니다. 두 수의 차이가 K의 배수라는 이 조건은 두 수 각각을 K로, X를 K로 나눈 나머지와 Y를 K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는 그런 조건과 동등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간단한 관계 세 가지를 정의합니다. 먼저 공집합. 공집합은 당연히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티지언 곱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은 공관계, empty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카티지언 곱 전체, 자기 자신은 관계죠. 왜냐하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체 관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경우에 이때 첫째 좌표와 둘째 좌표의 값이 동일한 이러한 모든 순서쌍들의 집합을 같음 관계, equality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것을 대각선이라고도 하는데요. diagonal. 이렇게 대각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대문자 x, 이 집합이 예를 들어 0과 1 사이의 실수들의 집합인 경우에 이 집합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정사각형이 대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집합을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작거나 같은 관계죠. 이 관계를 이 부동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 더하기, 이퀄, 제곱 이런 기호들만 사용해서 나타내 본 것입니다. 이 예는 관계를 집합으로 보는 그런 관점의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F를 RXY라고 했는데 R을 GF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그랬죠. F equal GF XY. 함수는 그래프와 정의역과 공역 이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F equal F, X, Y.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F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게 집합론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격성을 포기한 거죠. 엄격하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편리하거든요. 함수라고 하면 때로는 이 순서 사망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순서 사망의
첫 번째 좌표, 이 그래프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x, y 이 순서쌍이 f의 원소일 때, 이때 이 f는 당연히 EF죠. 이 f 순서 사망의 첫 번째 좌표. 이때 fx equal y라고 씁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때 y는 f의 x에서의 값이다, value다 이렇게 얘기하고, y가 f의 x에서의 값이고, x는 그럼 뭐냐 하면은 x는 y의 역상이라고 합니다. pre-image. 그리고 여기서 어떤 공역의 원소 y의 역상은 정역의 원소 x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역상은 이런 x들의 집합을 역상이라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상이라는 단어가 또 역시 조금 애매하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역상이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죠. x가 정해지면 y는 유일하게 결정되지만 y가 정해졌을 때 x가 유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x가 유일한 그런 함수를 단사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할 토픽입니다. 그리고 함수를 이렇게 f, x, y 이런 순서 사망으로 나타내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나타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f하고 콜론 x 화살표 y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은 함수의 집합론적 정의입니다. 함수의 의도된 의미는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수학에서는 정의와 그것의 의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를 보고 그것의 의도를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렬의 곱, 행렬곱의 정의는 처음 배울 때 좀 이상하죠. 이렇게 정의한 의도는 선형 사상의 합성을 행렬곱에 대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 정의만 보고 알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fx equal y일 때 x는 입력, y는 출력입니다. 함수를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기능이지요. 기능. 무슨 기능이냐 하면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능을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블랙박스라고 써놓은 이유는 함수를 블랙박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함수에서 그 함이 상자함이죠.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여기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하고 입력값으로부터 출력값을 얻는 방법 또는 그 계산 과정은 함수에서 중요하죠. 수학에서는 이것을 식 또는 계산식이 담당하고요. 컴퓨터에서는 알고리즘이 담당하죠. 집합론에서는 계산 과정을 모르는 경우에도 함수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므로 다시 말하겠는데요. 집합론은 함수의 계산 과정에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함수의 성질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론에서 다루는 함수는 그것의 계산 과정을 혹은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집합론에서 함수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계산 과정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럴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계산 과정도 알려주지 않고 계산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와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로부터 출발해서 차근차근 논리를 전개하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함수의 정의역이 카티지언 곱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죠. 함수의 입력값은 원래 괄호 속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f 괄호 열고 입력값 괄호 닫고. 그런데 정의역이 카티지언 곱인 경우에는 입력값 자체가 순서쌍이니까 괄호를 또 써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괄호가 이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기 싫으니까 그냥 괄호를 이렇게 한 쌍만 쓰면 됩니다. 그 대신에 입력 변수가 x1, x2 이렇게 두 개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원래 함수의 정의에 의하면은 정의역이 한 개죠. x. 그러니까 입력 변수도 한 개뿐이어야 되는데 정의역이 카티지언 곱인 경우에는 정의역이 마치 두 개 있는 것처럼 x1도 정의역이고 x2도 정의역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